막상 내가 창업하려고 하면 아씨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 희망 회로가 너무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3년 이내 폐업률이 50%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그리고 뭐 요즘 이게 핫해? 그러면 3년마다 그걸 치고 빠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지 마십시오. 자, 요즘에는 이제 전문직도 이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직접 유튜브 마케팅 하면서 깨달은 전문직을 성공하는 방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자영업자, 올해도 역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나요? 제가 이제 네. 기장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최근에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식당 폐업하셨는데 집기 사갈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님도 저 말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있죠. 이거 집기 사갈 사람 있냐 이것 좀 알아봐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이제 세무사 동기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직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업력이 이제 10년 차 가까이 돼 가는데 창원아 다 떼고 1억 못 가져가는 세무사가 반절 이상이야.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우리 나이대가 직장 생활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건데.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다 제하고, 세금까지 제하고, 한 5천만 원 정도 가져가신 세무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벌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주 7일을 일하셨기 때문에 약간 달리 관점을 가져주셔야 그리고 또 되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 5천, 뭐 1억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받는 것과 내가 좀 굉장한 리스크와 투자를 했는 상태에서 다 떼고 5천, 1억을 받는 거는 보통 그래서 직장 나가서는 최소 1.5에서 2배는 벌어야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업장 접고 공기업으로 가셨어요. 한 분은 금융업으로 가셨고, 거기 간 것도 다행이에요. 대서업을 접으셨어요. 그냥 막 접고 막 가겠다? 왜냐면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회계사분들은 이제 수습처를 못 구해서 뭐 보니까 매년 1200명 정도 뽑는데 이번에 수습처 되신 분들 한 400명 내외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 시장이 점점 쪼그라드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니 이분들 2년간 이제 내가 키워놓으면 나가면 개업할 거 아니야. 근데 속된 말로 라이벌 아니냐. 감사 시장 생각보다 우리나라 좁아. 이거 안 돼. 나 더 이상 안 키울 거야. 그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전문직군들이 그러게 하나씩 약간 차는 것 같아요. 맥스가 차면 그다음 멈추는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님이나 의사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2010년도쯤 했었을 때 개업한 사람이 한 10,000명? 근데 지금 한 24,000명인가? 34,000인가 엄청 많이 늘었고 최근에 의료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보건 사회복지업인데 진짜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막 거의 막 10% 이상씩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영향이더라고요. 제가 의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그때 그 의료 파업인가요? 뭐 그 사건 때문에 그냥 개업해버리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엄청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개업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옆에 병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수 숫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인구. 그래서 이제 치과를 얘기로 들어보면 치과 하시면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망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폐업 처리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치과는 대중을 만나야 되니까 대부분 역 근처에 개업을 하세요. 임대료 비싸잖아요. 근데 역 근처에 치과 한번 쳐보십시오. 서울 경기권에 웬만한 모든 역은 치과가 10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수만 세봐도 치과의 개수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옆 건물에 하나, 내 건물에 하나, 이런 식이니까. 근데 이제 건설업은 또 파괴가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 어려우니까 박살이 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 진짜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도 심해지는데 1인 사업체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사람 쓰는 것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건가요? 네, 우선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혼자 하시는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근로자를 뽑으면 제가 이거라고 욕을 먹었지만 뭐 말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뽑을 때 제가 이제 개업을 하신다고 창업하겠다. 나 이제 기장 좀 맡겨달라.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이 사실 그거예요. 근로자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근로자 생활하고 왔으니까 뽑으면 잘해줄 거다.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개업하시고 한 6개월 딱 지나면 다 바뀌세요, 입장이. 압도적으로 바뀌십니다. 왜요? 이유가 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제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300만 원의 근로자를 쓰면 1년에 3,600 쓴다 이런 단순한 셈법을 하시면 훨씬 많이 나가죠. 안 되시고요. 대부분 30%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4,600에서 4,700 써야 돼요.
보험료와 뭐 나중에 퇴직금 생각하고 뭐. 맞습니다. 연차 수당에 막 식비 줘야지. 요즘 식비 안 준다 그러면 나가버리고 하니까. 네. 근데 식비 그 친구가 쓰는 게 한 끼에 막 15,000원, 2만원 이러잖아요. 막 10,000원 이하만 쓰라고 하면은 또 여기 얼마 안 주냐고 나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다가 숙련 노동자까지 가려면 또 엄청난 시간을 네.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쓰시다가 야 그냥 혼자 할래.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법인 사업자는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인에서 4인 사업장만 늘어나고요. 저는 이게 슬퍼요. 5인에서 한 99명 있는 사업체가 네.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견이나 대기업은 계속 유지되는데 네. 소기업,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근로자 좀 뽑아서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케이스 있다면서요? 네, 안 넘어가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딱 일정 수준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나 안 넘어올길래 나 여기서 멈출래 그냥 멈춰버린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기장하는 업체들 도움 드리려고 저희 사무실 내부에 사실 노무사님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같은 공간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어떤 지원금 받으시잖아요. 뭐 출산 지원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서 와요. 특사경이라 해서 특별사법경찰 시스템인데 그냥 갑자기 딱 옵니다. 그래서 자 멈추세요. 작업 멈추시고요. 컴퓨터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 수사권이 있어서 바로 막 면접을 해요. 그래서 작업 다 멈추고 면접을 했어요. 그런 사업체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래도 10명 이상 한 30명 되는 사업체만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 한 명 있는 데서 확 오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래서 와 뭐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요식업에도 이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생겼냐면 요거 좀 저도 이제 그냥 가볍게 찍었는데 막 조회수 10만씩 나왔는데 네. 12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분들 이거 잡아내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소득 프리랜서면 이 사람이 그냥 독립된 개체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이 업무 좀 해주세요. 같이 협업하고 얘기 나누는 건데 4대 보험을 안 내려고 사실상 종속된 독립되지 않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로 떼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로자분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4대 보험 떼기 싫고 사업주도 4대 보험 떼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자료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4대 보험 신고한 근로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이랑 데이터를 연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식당인데 네. 근로소득자 등록된 사람은 1명인데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이 막 30명이야. 이게 말이 돼? 일반적인 식당에서 이게 독립적으로 일할 프리랜서 있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제대로 안 됐으면 전부 다 근로계약서 안 쓴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다른 4대 보험 안 뗀 거. 근데 이게 사업주분들한테 왜 영향이 크냐면 그 4대 보험 안 낸 걸 정산할 거잖아요. 몇 년치를. 근데 그거를 먼저 사업주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너가 근로자한테 받아야 해요. 네. 근데 근로자가 퇴사를 했어. 그러면은 야 4대 보험 내줘. 하니까 누구세요? 끊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나 근로자였네? 퇴직금 주세요. 연차 수당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분들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고용 관련된, 노동 관련된 게 엄청 바뀌어서 요즘은 네. 노무 관련된 게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서 저는 이제 노무사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데 네. 와, 노무 관련된 거 너무 많아요. 막 해고급여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해고가 맞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막 그런 걸 판단해주고 있는 이슈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는, 쓰는 것도 굉장한 사실은 부담이 되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데 소속되면서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갈아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 그럼 세무사님 말씀대로 이제 또 전문직도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망하는 자영업자의 특징이나 뭐 공통점도 그럼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그냥 시장이 박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양하게 기장을 하는데 네. 새로 창업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아시니까 아예 이제 주춤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왜 안 될까라고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양극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관련된 산업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왜냐면 골프 안 쳐요. 안 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뭐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러닝 하시잖아요. 네. 그냥 러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자체적인 비용을 확 줄여버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잘 되는 게 이제 병원,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건 좀 슬픈데 제가 이제 은퇴자분들, 어떤 기관의 은퇴자분들 강의를 많이 가요.
그럼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 개업을 안 하세요. 창업. 네. 아이, 뭔 치킨집을 해요. 당연히 망하는 거. 아이, 다 아세요. 진짜 다 아시는데. 근데 충격적인 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전체 자영업자 비율이 37%예요. 엄청나요. 15년도에 140만 명에서 지금 210만 명까지 막 쭉쭉 올라가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37%더 높아질 거예요. 37%가 60세 이상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제가 그분들의 그 다음 트래킹도 알고 있는데, 진짜 딱 쉬는 거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두세 달이에요. 두세 달 딱 쉬면, 심심하죠. 심심한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슬픈데, 집안의 눈치가 이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 연금 잘 돼 있는 분들은 그나마 걱정이 덜한데, 연금이 딱 빤한 분들은, 잠깐만, 이거 맞아? 그리고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계속 고민해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창업 박람회나 이런 데를 좀 기웃기웃 거리시기 네. 시작하고 주변 네.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6개월 전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퇴 전에는 당연히 나는 그런 거 안 해. 기질도 없어. 이런데 좀 지나면 진짜 해야 되겠네. 그걸 하다못해 중장비라도 따볼까? 네. 뭐 이런 것들 지게차라도 따볼까? 이렇게 하나씩 공부라도 좀 해볼까? 이러세요. 근데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37%라는 얘기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업자분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정보가 너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창업박람회 가서도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도움 되는데 저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프랜차이즈가 뭐 이런 갑질하고 있다.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그렇죠. 막상 내가 창업하려고 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 희망회로가 너무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그거 볼 때마다 저거 아니신데. 그러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처에 있는 개업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가봐라. 왜냐하면 세무사님들은 그 유사업종에 기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요식업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동일한 업종이 있진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말해줄 수 있잖아요. 카페를 하셨을 때 원가율이나 이런 거 보니까 대충 이렇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 개업을 하면 이 플러스 본인은 월마다 뭐 900만 원 뭐 이러는데 쫙쫙쫙쫙 끄다 보면 마이너스 6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 고민해봤냐. 그러니까 막 다양한 단가나 이런 것들을 매겨봐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 메뉴판 만들 때 부가가치세도 생각 안 하고 막 만드세요. 그러면 추후에 이거 메뉴판 가격 못 올려요. 네. 올리는 순간 변했네 이래버리거든요. 마진율은 엄청 낮은데 갈아넣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미치겠다라는 거 있고 가장 마지막이 진짜 마케팅이에요. 제가 주변 세무사들, 변호사님들, 그다음 의사분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 게 유튜브로 좀 활동하고 있으니까 야 너는 이걸 어떻게 했냐? 아니 저라고 이거 처음에 쉬웠겠냐? 저도 책 쓰고 막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된 거지. 근데 마케팅이 당연하게 개업하면 가게 당연하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리고 외부에 그러면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 말이죠. 당연합니다, 당연해. 왜냐면 마케팅 그걸 하는 게 이쪽에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업종이든 간에 만약에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왔다, 이혼 전문이다. 그러면은 사실 하루 정도라도 좀 봐드린 적이 있어서 보고 요즘 트렌드가 이건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봐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의사분들은 너무 많고요. 의사분들도 과마다 다르잖아요. 성형외과면 이분은 코 전문인지 뭐 어디 전문인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맞게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마케팅 업체만 맡기고 그래서 이제 막 몇 년간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려면 본인도 좀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것들 막 기획해주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안타까워가지고 능력 뛰어난 거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내가 지금 홍보에도 직접 안 겪어보는 이상 사실 모르죠. 조직에 있다 나오신 분들이 특히 이래요. 나가면 뭐 되겠지 해서. 제가 조직에 있었을 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페이닥터 할 때부터 채널 만드세요. 채널 만드셔야 됩니다. 컨셉 잡으셔야 돼요. 근데 아니 나가서 하면 되죠. 나가서 하면 잠잘 시간도 없어요. 원장님들 개업할 때 그 근처 오피스텔 빌려놓고 몇 달씩 사는데 진짜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무슨 마케팅이에요. 미리 하고 해야죠. 지금 페이닥터 하실 때가 제일 한가할 때다. 그렇죠. 진짜 제일 한가할 때다 진짜. 제발. 세무사님은 고객을 찾아오는 비율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90% 이상. 네, 소개가 거의 10% 이상. 여기도 개원이라고 표현 쓰나요? 개업이라고 표현. 여긴 개업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구독자 한 3만 넘어갔을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많이 오셨어요. 언제 개업을 하신 거죠? 저는 개업은 18년도에 했었어요. 이제 7년 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책을 많이 썼었고, 전문직이다 그러면 저는 책을 무조건 써라.
왜냐면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명함은 100장에 뭐 2만 원이라고 하면 한 장에 200원이에요. 근데 책은 대부분 2만 원짜리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100배 차이 나는데 효과가 100배는 아니더라도 수익률이나 내 진실성을 보여준데 이만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상속세랑 증여세 많이 하니까 이거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이 책을 딱 드리면 그렇지 이 사람 이 책 쓸 정도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 써보시면 아시는데 창피하지 않으려고 책 쓸 때 정말 열심히 써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도 한 책을 한 3, 4개월 쓴다 그러면 진짜 공부량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양한 면을 더 공부하게 되니까 더 자신 있게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업계에 이거 관련된 엄청난 대가들이 있는데 내가 책 쓰는 게 맞아? 근데 그건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고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이제 그 대가보다 그리고 선생님보다는 지식이 네. 낮을 수 있으니까 그 고객분들에 대해서 다룰 정도 그분의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모든 전문 직군은 가지고 있다. 포텐셜을. 그것의 날카로움을 키워서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걸 대가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런 식의 마케팅 방식을 고민해요. 뭐 전문직이라면 어쨌든 전문직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 영역의 지식과 그런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책과 유튜브를 하는 거는 거의 특히 개업이나 개원을 한다면 거의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개업하는 전문직에 권하고 싶은 좀 마케팅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방식이 네.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극단적으로 네. 릴스나 스레드 쪽은 안 해요. 왜냐면 제 고객분들은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콘텐츠에 노출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통파, 약간 레거시 미디어일 수도 있는데 그 유튜브만. 좀 긴 영상.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방송국 출연해서 거기 가서 정책적인 얘기하고 네. 전문성을 강화하는 스타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에게는 좀 더 라이트한 게 맞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면 그 릴스나 뭐 쇼츠나 뭐 이쪽 방향성이 더 맞으실 수도 있다. 네. 근데 다양한 시도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가 저도 한 3년 걸렸거든요. 네. 최대한 좀 전문가를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제가 밑바닥부터 이르게 저는 이제 기획을 전부 다 제가 했기 때문에 PD 없이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맞는 거 마케팅 방식 찾는 것에 속도를 빨리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방식을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마케팅 관점으로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직은 조회수가 물론 조회수도 중요하죠. 근데 조회수보다는 전환율이에요. 고객전. 그분이 고객으로 넘어오는 전환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능 채널이 아니에요. 조회수로 돈 버는 채널이 그렇죠.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구독으로 전환되는 걸 갖고 올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인데 컨텐츠의 단계 레벨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막 대충 생각하시고 뭐 요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조회수 막 없음 3일간 그런 거 경험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되시면서 느낀 전문직 유튜브 채널 운영 팁 뭐 가볍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누구보다 김 작가님 잘 아시지만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썸네일이죠. 네,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에 저도 2, 3일씩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엔 더 많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썸네일에 맞게 콘텐츠를 짜야 된다. 근데 이게 말로는 되게 쉽지만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전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마케팅 쪽은 능동적으로 좀 제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추가적인 몇 가지만 좀 들어보면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37%, 한마디로 10명 중 3.7명, 조금만 반올리면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건데 이것까지 데이터는 없겠지만 그냥 체감상으로 그럼 이 중에서 잘 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된다 생각하시나요? 정말 압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4명 중에 네. 1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도 굉장히 높은 비율. 왜냐면 25%니까. 아주 높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이대를 떠나서 저도 창업 관련된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세금책이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해라. 방금 말했던 마케팅 내용도 썼고 이 입지를 해라. 제발 물건 볼 때부터 임차 들어갈 때부터 잘 봐라. 그런 책을 썼어요. 네. 제가 부동산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아니까. 네.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기업하셔서 네. 3년 이내 폐업률이 50%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그 다음에 7년 이내 폐업률이 75%예요. 정말 10%? 저는 지금까지 견뎌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요. 7년 이내 75%라면 거의 내가 투자한 금액도 있으니까 사실은 창업 안 한 게 나았다라는 확률이 거의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허투루 진짜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뭐 요즘 이게 핫해?
그러면 3년마다 그걸 치고 빠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잘 된 업종 그러면 어디예요? 진짜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불경기에는 칩한 메뉴가 팔려요. 그러니까 고가의 상품보다는 뭐 이런 거예요. 라면집. 그러니까 좀 가성비. 지금 완전 가성비 상품으로 가셔서 양으로 가야 돼요. 벌크로 가야 되는 접근이 맞아요. 아니면 완전 양극화되게 내가 그러면 호텔 신라처럼 막 디저트랑 케이크 막 80만 원짜리 팔던가. 근데 이거는 인지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치를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싼 걸로 가야 돼요. 양극화로 가버리는 네,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약간 유행인 상품? 그거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너무 유행이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탕후루만 해도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 금방 뭐 다 사라졌어요. 야, 가게가 있나요? 탕후루 가게가 진짜 지금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그 좋겠어요. 다음에 전문직에서는 의사, 변호사가 대표적인데 이 중에서 뭐 옛날보다 둘 다 힘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그래도 더 힘든 거예요? 변호사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예, 확실히.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들은 결국 사건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제가 변호사님에게 들었어요. 첫 번째로 어쏘를 안 뽑는데요. 그래서 왜 어쏘를 안 뽑냐? 원래 신입 어쏘를 뽑으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소장을 쓰는 걸 시킨대요, 주로. 그래서 그걸 쓰는 것도 훈련을 하는 건데 그 이제 공동 개업을 하신 분인데 그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 왜 쓰냐?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챗GPT에다 정보 주면은 걔들보다 더 빨리 나온다. 그러니까 어쏘에게 맡기면은 며칠이 걸리는데 맞아. 나 이거 정보 넣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한번 내리고 오면 쫙 뽑아놓는다. 쫙 뽑아놓고 그거 내가 살짝 바꾸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거리가 없다. 왜냐면 이미 응용이 돼서 이것 자체를 고객이 직접 쓴 다음에 소장 검토만 맡긴대요. 그리고 셀프 소송 가버린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안 맡겨버리니까 환장하겠다. 거기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와 이것도 제가 다른 변호사님에게 들은 건데 요즘 서초금학 가면 진짜 이혼 소송 무료로 해주는 사람도 생겼어. 아니 그러면 아니 그분은 무료로 해서 돈을 어떻게 버냐니까 우선은 이혼 소송 경력 100건, 200건을 빨리 채운대요. 채워서 나는 이 정도 건수까지 경험이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힘들구나. 나는 진짜 힘들다고 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요즘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에다가 홍보 비용을 퍼붓고 있는데 와 월에 1,000만 원 우습습니다. 월에 1억 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걸 그러면 그 정도 쓰면 그 이상을 버냐니까 그것보다 살짝 더 번다. 근데 그러게 고객을 확보해야 그 사람이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이제 기장이나 이런 걸 하면 와 마케팅 비용이 살벌하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맞나.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식으로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자영업자 비중이 37%였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뭐 내가 자아실현 아니면 일거리도 있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일 텐데 노후의 돈은 60세 이후로 칠게요. 돈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상속세를 많이 하니까 느끼게 됐는데 지금 건강하시다 그러면 부부 합쳐서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좀 검소하게 생활이 가능하시죠. 내 집 있다는 기준 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름 비용 안 나가고 딱 생활비로만 쓴다 그러면 대신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진 않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지금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 사실 연금이 높잖아요. 그분들은 만약 공무원 부부다? 전혀 부담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게 틀어집니다. 틀어지죠. 정말 틀어집니다. 월 지출액이 대부분 바로 100에서 300 사이가 늘어나요. 근데 거기서 와병까지 한다? 그러면 간병 있으면 또 300 늘어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월에 500에서 한 1000 사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 3년 지나면 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자녀분들이 못 해주면 이제 견디기 힘들어 하시죠. 좀 힘들어 하시죠. 그때 이제 집을 팔거나 이런 순환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